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일정 부분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해리스 트럼프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던 제약바이오 산업이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민환 IM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연구원님을 9월에 모시고 지금 올해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다시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제약바이오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9월에 네. 이제 처음에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저희가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동안 섹터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중심의 대형주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중심의 이제 바이오텍이나 제약사 등도 좋은 모멘텀들이 모여 있으면서 하반기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다소 소외를 받은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높아져 있는 시장 금리가 저희 바이오텍 과 같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조정이 짧게 발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분석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바이오텍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바이오텍 네. 말씀을 드리면요. 리스크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금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금리 대비해서 주식이 리스크가 좀 높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고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스크를 빼놓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 이제 바이오텍이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걸 어떻게 낮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오텍 투자 포인트를 잡고 모멘텀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은 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리스크를 파악을 했을 때 이 리스크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과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DMO 시장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CDMO 시장 최근에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여타 다른 기업들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CDMO 같은 네. 경우에는요, 역시 기업이 이제 고객사가 맡긴 제품을 정확한 기간 내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 기간에 큰 문제 없이 승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트랙 레코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바이오를 제외하고는 트랙 레코드를 그렇다 하게 쌓을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바이넥스,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에이프로젠과 같이 조금 중소형 CDMO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는 것보다는 국내외 제약사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CDMO 관련돼서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내년 1월 20일에 정식으로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리스크가 좀 낮은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가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바이오텍으로 구성되어 있던 XBI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외에도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소 이제 펀더멘털리스트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백신주 그리고 빅파마와 관련된 제약사들 위주로 이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점점 이제 트럼프의 인사 과정이나 아니면은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 이슈 이외에도 기업 펀더멘털 쪽에 이제 좀 더 집중이 되고 섹터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주목이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도 시장을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요, 연구원님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짚어주신 뭐 CDMO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바이오시멜로 또 신약까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저는 네. 이제 저희 섹터를 볼 때 저희 네. 섹터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사업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업들이 뭐 R&D에 집중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적 중심의 CDMO나 아니면은 바이오시밀러를 해외에서 직판하는 이제 구조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되게 다양한 사업 모델로 구성이 그렇죠.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2024년을 볼 때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R&D 모멘텀이 주목을 받았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FDA 최초로, 그러니까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FDA 항암 신약을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이 제품이 내년도부터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2024년도 상반기에 승인을 받은 약물인데 이게 지금 올해에는 매출 성장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이제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업황을 등에 업고 올해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은 다소 소폭 올해 너무 성장이 컸기 때문에 하락할 수는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도 괜찮은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물보안법이나 이러한 매크로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미국에서 신약을 직판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인클래스 포텐셜을 바탕으로 지금 올해 BEP 전환을 했고 내년에 이제 수익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각의 사업 모델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 섹터 안에서 올해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은 내년에는 그 경쟁력을 확인을 하고 그게 실제로 업체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숫자로 찍히는 그런 연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사업 모델별로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랑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나 아니면은 바이오텍이 갖고 있는 약물과 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MO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트랙 레코드와 그다음에 이제 전방 시장이 갖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전방 시장의 업황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요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다면 내년에는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숫자로 수치로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올해 특히 9월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 내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제약바이오 시각을 5글자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성과 이렇게 글로벌 성과에 얘기할 수 있을 역시나 것 주목을 같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가 2024년도에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음. 25년도에 그 성과가 경쟁력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은 그게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랑 그다음에 성장성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을 체크해 주셨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뭐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연구원님? 저는 네. 내년 연방 이제 내년에 전망을 하면서 네.
탑픽으로는 SK 바이오팜 SK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팜이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앞서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신약을, 자체 신약을 미국에서 직판하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 모델이 이제 본격화되려면은 미국의 직판 구조를 잘 갖추어 놓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점이 이제 올해였고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7년도 정도에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이 SK 바이오팜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뇌전증 신약이 1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게 자체 신약을 약가를 높게 쳐주는 미국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SK 바이오팜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SK 바이오팜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분석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장민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